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지리 보충 강의입니다. 고2평탄면 심화 수업입니다, 여러분. 석호하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반복적으로 들어두셔야지만 뒤에 지형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모두 다 준비? 화이팅! 해봅시다. 자, 고2평탄면입니다. 고2평탄면은 여러분 수능에는 아주 가끔 나오고요.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내신에는 거의 100% 나오는 겁니다. 자, 고2평탄면 신생대 3기초. 신생대 3기초. 아직 빙하기 전이죠. 3기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경동성 요구운동할 때 같이 윤기작용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쵸? 윤기작용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중생대 때는 이렇게 뾰족했던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침식이 됐죠. 이게 깎여 나갔어. 그래서 침식이 되면서 평탄해진 겁니다. 그리고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요구운동 때 윤기작용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안 좋네요. 다시. 자, 또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역시 별로 좋진 않아요. 그치?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잘라보면 이렇게 동고서저 지형이잖아. 동고서저 지형인데 올라오면서 여기 평탄하고 여기 평탄하고 평탄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저위평탄면, 저산성 산지가 된 거고 이거는 중위평탄면, 이건 고위평탄면이 된 거죠. 그래서 신생대 3기 때 윤기작용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평창군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 평창군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800m 해발 고도가 900m, 1100m입니다. 이게 등고선이잖아요. 해발 고도를 나타내는 선들입니다. 근데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게 해요? 급사면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급하다라는 거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급사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긴 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선생님 파란색을 통하는 건 굉장히 급사면입니다. 근데 1100을 넘어가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때요?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렇게 펑펑 넓었어. 그 완사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완사면지대야. 목장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치? 평창군이라고 돼 있고. 그치? 평창군 대관령입니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평창군만큼은 아니지만 해발 고도가 금오산은 높아질수록 점점점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가 700이 넘어가면 점점점 완경사가 되죠. 그치? 완경사가 됩니다. 완경사. 그래서 요 지역 정도가 고위평탄면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고위평탄면은 과거에는 조선시대는 화전농업을 했어. 그러니까 막 나쁜 탐관오리 피해서 도망가고 막 이랬던 농민들이 불을 태워서 농사를 지으다가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목축업. 그쵸? 그러니까 대관령 가면 양떼 목장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고랭지 농업.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여름에 서늘한 작물, 가을 작물을 미리 재배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추. 그치? 그 다음에 뭐 호흡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맥주 마실 때 시원한 맛 나는 거 있잖아. 그게 호흡이야, 호흡. 그치? 우리 학생들 맥주 끊어야겠죠? 자, 그래서 호흡이야, 호흡. 그래서 고랭지 농업은 그건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배추나 무, 호흡 같은 거 재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관령에 뭐 있습니까? 스키장 있잖아. 그치? 용편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그 다음에 무진장에는 무주 리조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무주 리조트에서 관광장을 이용하고 풍력 발전과 수력 발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무진장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풍력 발전은 무진장에는 없어요. 이게 무진장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지도 암기 그 있잖아. 강의를 꼭 듣고 와야 돼.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그치? 왜 과거에는 이렇게 토지 이용을 했다가 현재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교통의 발달. 중요합니다. 교통의 발달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 이용이 변했다. 여러분 생각해봐. 동해까지 가는데 길이 너무 없어서 스키장 타러 가는데 막 여기서 막 달려라 막 가다가 길이 없어서 꾸불꾸불 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 헤매고 있으면 스키장 가겠어요? 욕 나오겠어요? 욕 나오죠. 그치? 막 욕 나오고 막 전화하고 막 난리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이 중요하죠. 목축업을 해가지고 우유를 만들었는데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막 6시간이야. 우유가 썩어 나와 자빠지겠지? 그러다가 치즈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교통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고위평탄면. 자, 이제 강바닥과 해수면의 관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 지형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바닥과 해수면은 같아지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강바닥이 해수면부터 높아요. 그러면 무슨 작용이 활발하냐면 하방 침식, 밑으로 깎아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가 강바닥이야. 여기 해수면, 해수면이 바닷물의 평균 높이죠? 바닷물의 평균 높이야. 둘이 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해수면이 낮아졌어. 그럼 강바닥 뭐 할까? 그치? 이렇게 쭉 물이 흐르겠죠? 물인데 여기를 깎아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방 침식을 통해서 깊은 계곡을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깊은 계곡. 여기서 뭐가 흐르는 거야? 이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강바닥과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양쪽엔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지.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하천을 우리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감입공유하천이라고 해요. 감입공유하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도암기 시간에 외웠지? 한탄강이라든지 영월의 동강 이 대표적인 게 이고 물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래프팅 같은 거 즐길 수 있고요. 댐 건설하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번엔 강바닥이 해수면보다 높아. 해수면보다 높아. 그러니까 해수면이 너무 높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퇴적적이 활발해지겠죠. 왜냐면 강바닥에 따라가니까 해수면하고 이렇게 갔다가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지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강바닥이에요. 여기가. 강바닥이 점점점 쌓아서 여기까지 퇴적을 시켜서 맞춰버린단 말이야.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강바닥과 해수면이 같잖아요. 강바닥하고 해수면이 같네? 그럼 할 일이 없는 거야, 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그치. 측방 침식. 옆을 깎아내려가요. 옆을 깎아내면서 이렇게 넓혀서 깎아내려가겠죠? 그치. 측방 침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봐봐. 자, 그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굉장히 큰 폭포가 있잖아요. 그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서 세인트 로렌스 강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잖아. 근데 지금 대서양보다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하천이 훨씬 더 높죠. 강바닥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끝없이 깎아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뒤에서 깎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깎여서 높이를 맞춰간다고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요게 너무 어려우면 몰라도 되지만 그치,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석호를 위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석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강릉까지 위치하고 있다.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 호수입니다.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바다 쪽이고요. 이게 바다고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건 육지고요. 이쪽에 녹색은 육지예요. 여기가 육지고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바다라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뭐가 터졌냐면 석호가 어떤 식으로 만나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빙하기가 왔습니다. 빙하기가 오면 바닷물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겠죠? 그치? 얼음이 남극 대륙과 북극 대륙이 커지면서 다만 바닷물이 점점점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천에 길어지면서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라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여러분 강바닥이잖아. 그치? 근데 해수면은 낮아졌잖아. 그치? 해수면 낮아지니까 강바닥은 무슨 침식을 해요? 하방 침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하방 침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깎아 내려가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됐나요? 근데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되면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과거의 강바닥이잖아. 여기가 과거의 강바닥이었으니까 지금 강바닥이 높아요? 해수면이 높아요? 해수면이 강바닥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러면 강바닥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퇴적작용을 해요. 퇴적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 만의 입구를 막을 정도로 사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사주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물이 들어왔죠?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취가 쌓이면서 이렇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된 거야? 호수가 된 거야. 됐나요? 됐습니까? 호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천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점점점 퇴적해요. 그래서 이 바닷물로 되어 있는 이 호수를 석호라고 그래요. 석호라고 그래요. 경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해안에 가면. 그런 석호라고 하는데 이 바닷물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적장이 활발해져서, 왜냐면 여기가 강바닥이잖아, 과거에. 근데 해수면이 여기 높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퇴적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퇴적장을 하면서 점점점 석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 뭐다? 수능에 몇십 년째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퇴적장으로 사라진다가 답입니다. 됐나요?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퇴적장으로 사라진다예요. 됐나요? 석호가 만들어진 순서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됐으면 화면을 돌려서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우리 지형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할 겁니다. 자, 시원생대 때 무슨 함성이 만들어졌어요? 변성함. 그치? 편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편마음이 많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50% 이상이 변성함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는 석회암. 요 추가령 구조곡이나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지워버리고. 자, 추가령 구조곡 있는 이 평남지향사나 옥천지향사 지역에 석회암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외웠던 삼척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다 여기에 속한 지역이죠. 여기에 속한 지역이야. 그 다음에 석회암과 같이 만들어진 지역이 뭡니까? 퇴적암 중에 또 무연탄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거고 고생대 후기에 가면 무연탄이 만들어져서 문경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무연탄이 형성돼 있어요. 자, 중생대 시대 때는 관이밤이라고 해서 화감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로 침식 분지라든지 돌산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성층이라고 해서 여기가 원래 요 지역이 호수였어. 호수였는데 요 지역이 호수였는데 이 호수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 땅이었어요. 땅이었어. 여기가 뭐였어? 주라기 공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공룡들이 연락이 뛰어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공룡 발자국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호수층, 다른 말로 호수도 육지에 있으니까 육성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룡 화석의 발자국 화석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공룡 화석이 많다라는 거, 요 지역입니다. 경상분지라 부르죠. 신생대 때는 여러 뭐가 있어요. 화산암이라 해서 현무암이 들어왔고요. 현무암. 그 다음에 조면암. 현무암은 유동성이 커서 막 잘 굴러내리고 조면암은 잘 굴러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종 모양의 종산화산을 많이 만들어요. 조면암은. 현무암은 잘 굴러내려서 방패 모양의 방패순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래서 순상화산을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조면암은 점성이 강해서 유동성이 작고요. 현무암은 점성이 약해서 유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면암은 백두산에 많이 나타나고 현무암은 제주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원생대하면 변성암, 고생대하면 퇴적암, 중생대하면 관이암, 신생대하면 화산암, 이렇게 네 가지 큰 특징을 기억해 두시고요. 신생대 때 여기에 길주 명천지계와 그 다음에 두만지계 뭐가 많이 나타났다? 무연 석탄의 종류 중에서 갈탄이 있는데 이게 갈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주로 무연탄이고요. 이 지역은 갈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화 공부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도로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 동해안이에요. 여기가 동해 쪽이죠. 이쪽이 바다면 동해고요. 이 동해안에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석호입니다. 석호. 이게 사주가 이렇게 막아서 석호가 형성됐고요. 여긴 염도가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염도가 약하지만 왜냐면 하천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천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여기가 염도가 있긴 하지만 하천이 흘러서 염도가 좀 약한 편이다라는 거. 여기가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경호, 청저호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A의 홍상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졌다. 맞는 얘기죠? 해안선이 단조로워졌습니다. B의 성장으로 석호의 규모가 축소된다. 맞죠? B의 성장으로 퇴적정이 점점 넓어지고 석호는 점점 얕아지기도 해요. 얕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축소됩니다. 맞고요. C의 유입되는 하천의 침식 기준면으로 작용한다. C에 유입되는 하천의 침식 기준면 어떻게 됐습니까? 퇴적지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D는 연안유에 운반한 토사로 매립된 퇴적지다. 연안유에서 만들어졌으면 갯벌이나 이런 사빈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냥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농경지입니다. 2는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인공 구조물, 여기서 지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호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 기찻길처럼.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중학교 때 배웠죠? 요거를 인공제방이라고 합니다. 인공제방. 그래서 제방이 나타납니다. 제방이 이렇게 기찻길처럼 하천 주변에 나타납니다. 기차는 여기 중간에 있죠? 그리고 기차는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기호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바다야.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지형. 이게 육지거든요. 여기 바닷물이 철썩거려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만이라고 그래. 만의 입구를 막아버리면 석호가 되죠. 그치? 그리고 만 지역에는 여기 점점점 찍어서 여기다 점점점 찍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빈이 되는 거야. 사빈. 모래사장이죠. 해수욕장. 사빈이 되고 바다에다 점점점 찍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다에다 도류의 퇴적장이죠. 요거는 갯벌이 되는 겁니다. 뻘이 되는 거예요. 뻘 이런 거 구분하셔야 돼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석호는 시간이 지나면 축소된다. 13번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여러분 유쾌한 사회 스터디 카페가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공짜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나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산지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기억. 우리나라는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산지가 많다. 저산성 산지죠. 그렇지? 뭐 중국 방향이나 라오등 방향. 그치? 지난 수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됐죠, 이건? 산지는 대부분 낮은 산지를 냅니다. 남해안 일대 구릉진 대부분 용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아니죠. 용식작용은 여러분 뭐냐?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카르스트 지형은 여러분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카르스트 지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카르스트 지형. 그쵸?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화가 및 지편에 노출되어 넓게 분포한다. 그쵸? 오랜 기간에 침식을 받으면 화감이 넓게 분포하겠죠. 그치? 그 다음에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구분될 수 있는데 1차 산맥은 굉장히 높고 저산성 산지는 2차 산맥이죠. 1차 산맥은 신생대 3기의 지각변동 한국 방향의 산맥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높고 조산운동과 함께 대보 화감이 관입되었다? 아니죠. 이건 중생대죠. 신생대 때는 뭡니까? 경동성 요구운동이 있었습니다. 경동성, 동쪽으로 치우친 융기작용의 운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고서저 지형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는 중생대 때고요. 니을 2차 산맥은 이전에 지각변도 형성된 2차 산맥의 고위평탄면이 아니라 1차 산맥 때 만들어진 거고요. 한국 방향은 대부분 1차 산맥이죠. 틀렸고요. 자, 그리고 화산이 형성됐는데 화산이 형성되면 건천이 나타나요. 제주도에. 왜냐면 화감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 아니, 현무암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투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들 잘 알아야 돼요. 투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성이 높은데 건천이 나타나기 쉬우며 테라로사는 여러분 카르스트 지형이고요. 카르스트 지형도 여러분 건천이 나타납니다. 건천이란 건 뭐냐면 비가 올 때는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말라버리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여러분 지형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 이 부분이 어렵지 뒷부분에 갈수록 쉽고요.
통계에 또 이런 정에 강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통계에 또 약한 학생들이 있고, 이런 정에 약하고 어떤 애들은 통계에 강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에서 문과로 전환한 재수부 학생들은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이런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경험상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쉽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합시다.